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이지영입니다. AWS에서는 고객의 리소스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책임 공유 모델을 기반으로 모든 사용자들은 서비스를 구현하실 때 고객의 책임 영역에 대해서 서비스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AWS의 보안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마존 가드듀티를 이용해서 침입 탐지 및 대응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사용자가 웹서버에 요청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보안 정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요청이 라우터를 거친 후 방화벽에서 IP 포트 기반으로 허용된 요청만 통과하게 됩니다. 그 다음 IDS나 IPS의 보안 규칙에 따라서 네트워크 패킷을 실시간으로 검사하고 통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웹 방화벽에서 HTTP 리퀘스트 안에 웹 취약성이 있는지 확인 후 정상적인 경우에 웹서버로 요청이 전달됩니다. HTTP 리스판스에 대해서도 적절한 통제가 되어 사용자에게 결과가 전달됩니다. 이러한 구성은 대부분 보안 솔루션이나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이용하게 됩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보안 전략을 어떻게 AWS에서는 구성할 수 있을까요? AWS에서는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NIST (Cyber Security Framework) 기반으로 AWS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게 식별, 보호, 탐지, 그리고 대응 및 복구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에 맞춰서 AWS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서드파티 보안 솔루션을 활용하여 침해 사고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서비스 중에서 가드듀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듀티는 다양한 AWS의 로그 소스를 분석하여 악의적이고 매우 의심스러운 활동을 식별하고 심각도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위협 탐지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AWS의 어카운트, 워크로드, S3 및 쿠버네티스를 모니터링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 중심의 완전 관리형 IDS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가드듀티의 이해를 위해서 간단하게 동작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듀티는 로그를 바탕으로 위험 요소를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VPC 플로우 로그, DNS 쿼리 로그,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 EKS 감사 로그 등 데이터 소스로부터 알려진 위협 정보를 통해서 멀웨어나 비트코인, 채굴 등을 탐지하거나 머신러닝 기반의 어노멀리 디텍션을 활용하여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리전에 EC2의 인스턴스를 런치하거나 암호화 정책 기준을 낮추는 등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활동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탐지된 결과는 위험도에 따라 심각도 레벨을 하이부터 로우까지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분류된 결과는 시큐리티 허브, 디텍티브 또는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에 전달되어 분석 및 대응 등의 후속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드듀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듀티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AWS의 관리 콘솔에 가드듀티 서비스로 접속한 후에 활성화할 리전을 선택합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Enable 가드듀티 버튼만 눌러주시면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가드듀티가 활성화되면 가드듀티용으로 만들어진 서비스 역할이 생성됩니다. 이 역할에는 클라우드 트레일, VPC 플로우 로그 및 DNS 로그를 분석할 수 있는 신뢰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드듀티는 활성화되면 보안 위협 모니터링을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멀티 어카운트 환경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어카운트와 멤버 어카운트 형태로 구성이 되며 멤버 어카운트 최대 개수는 5,000개까지 가능합니다. 가드듀티가 마스터 어카운트에서 멤버십을 맺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AWS의 오가나이제이션에서 두 계정 모두가 멤버로 속해 있는 조직을 이용하거나 가드듀티를 이용해서 초대 메일을 보내 멤버 어카운트가 승인을 하면 바로 해당되는 마스터 어카운트의 멤버로서 추가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안팀은 가드듀티를 중앙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드듀티에서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데이터 소스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듀티가 로그 기반의 탐지를 한다고 소개드렸습니다. 가드듀티가 활용하고 있는 로그 소스로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VPC 플로우 로그, DNS 쿼리 로그,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를 소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클라우드 트레일 S3 데이터 이벤트 및 EKS의 감사 로그 또한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드듀티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데이터 소스는 백엔드에서 수집 채널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이 채널을 통해서 로그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로그 수집을 활성화하거나 하는 등의 추가적인 구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엔드 채널을 통해 수집된 로그들은 가드듀티에서 분석을 하고 평가 후에 삭제됩니다. 로그 기반 분석이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패킷을 모니터링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략 이벤트가 발생한 뒤 몇 분 정도가 흐른 다음에 탐지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가드듀티에서 위협 탐지 방법 및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협 탐지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알려진 패턴을 탐지하거나 어노말리 디텍션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는 위협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드듀티는 다양한 위협 정보 소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IP 레퓨테이션 정보를 기반으로 위협을 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어노말리 디텍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노말리 디텍션의 경우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략 1주에서 2주 정도의 학습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학습 기간을 거친 후에는 해당 인스턴스 혹은 해당 어카운트가 평상시 대비 비정상적으로 보인다는 기준선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탐지합니다. AWS에서는 머신러닝 탐지 모델을 계속해서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가드듀티가 어떤 탐지를 할 수 있는지를 먼저 3가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찰입니다. 공격의 징후로서 실제로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를 탐지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포트 스캐닝을 통해서 취약한 포트를 찾는다든지 브루포스 어택을 통해서 실제로 로그인 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토르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스 IP를 가리고 접근하는 등의 행위가 정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정찰 모드에서 타겟이 되는 인스턴스가 탈취되면 2번째 인스턴스 침해에 해당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인스턴스가 탈취가 되면 공격자는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웃바운드 디도스 공격을 한다든지 스팸을 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타겟을 지정해서 브루포스 어택을 수행한다든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인스턴스 하나가 탈취된 수준이 아니라 어카운트 전체가 탈취된 상황이 마지막 어카운트 침해 유형이 됩니다. 앞서의 예에서처럼 탈취된 인스턴스에 의해서 인스턴스의 임시 자격증명의 권한을 높은 경우 이를 활용하여 어카운트 전체 탈취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는 AWS의 어카운트에 액세스 키 같은 주요 자격증명이 유출되어 어카운트가 탈취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클라우드 트레일의 설정이 비활성화된다든지 아니면 패스워드 정책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격자 의도대로 불법적으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드듀티의 탐지 유형을 보면 글자색이 초록색과 파란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에 해당하는 탐지 유형은 명백한 공격 패턴이 탐지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악성 IP로부터 어떤 시도 또는 API 호출 등이 발생하게 되면 소스 IP에 대한 평판도가 나쁘기 때문에 공격 시도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반면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공격들은 소위 말하는 어노말리 디텍션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상시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 특정 어카운트 또는 특정 인스턴스를 탐지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가드듀티4 아마존 S3 프로텍션을 이용하여 S3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만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의 S3 데이터 이벤트를 이용하여 모든 S3 버킷에 대해서 정책, 악의적 접근 및
일상적이지 않는 행위를 탐지합니다. S3 프로텍션 기능과 같이 쿠버네티스 위협 탐지는 선택적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쿠버네티스 감사 로그에 캡처된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 활동과 관련된 위협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위협 탐지는 알려진 악성 행위자나 토르노드에 의해 액세스된 EKS 클러스터로에 승인되지 않는 접근을 허용하는 잘못된 구성을 탐지합니다. 또한 가드듀티는 EC2 호스트의 루트 수준 액세스 권한이 있는 컨테이너에 의심스러운 시작이 있는지 등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가드듀티의 탐지 내역은 AWS의 관리 콘솔 혹은 API를 호출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솔상에는 심각도나 발생 리전, 횟수, 빈도, 위협 유형, 타겟 리소스, 공격자의 소스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API 호출 결과로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ARN이나 또는 지속시간 및 리소스에 대한 추가 정보들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I를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 호출 결과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SIEM 환경으로 내역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드듀티 탐색 결과는 90일 동안만 보존이 됩니다. 90일 이전에 S3 등으로 이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조사 결과 유형은 잠재적인 보안 문제에 대한 간결하면서도 읽기 쉬운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협의 목적은 공격 유형 또는 잠재적인 공격의 단계를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영향받은 리소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C2, IAM, S3, 그리고 쿠버네티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위협 패밀리 이름입니다. 위협 또는 잠재적 악성 활동 정보를 나타냅니다. 디텍션 메커니즘은 감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티팩트는 악의적인 활동에 사용된 도구를 의미합니다. 다음 정보를 보면 DNS 결과 EC2 인스턴스가 비트코인 관련 도메인과 통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드듀티는 크게 세 가지의 심각도 레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일 낮은 로그 등급은 3.9까지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공격의 시도가 발생했지만 차단된 탐지에 대해 향후 정보 차원의 활용 용도로 분류된 내역들입니다. 두 번째, 미디엄 등급은 4에서 6.9까지 범위입니다. 미디엄 등급의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공격의 성공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탐지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게 있는지 또는 구성 내역이 바뀐 것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등급인 하이 등급이 있습니다. 7 이상의 심각도를 보이고 있는 탐지 내역입니다. 분명하게 리소스가 탈취되어 예상되지 않는 행동을 수행하고 있는 탐지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내역들입니다. 예를 들면 인스턴스를 터미네이션 시키거나 포렌식 환경으로 보내서 격리시킨다든지 IAM 키 페어를 교체하는 등의 즉각적인 행동들이 요구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드듀티에서는 탐지의 정확도를 위해서 IP 레퓨테이션 목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자체적으로도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나 프루프 포인트로부터 IP 레퓨테이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사용 중인 정보를 임포트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안 장비들은 화이트리스트 시킬 수 있도록 신뢰 목록으로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 목록의 경우에는 목록당 최대 25만 개의 IP 주소를 최대 6개의 목록까지 임포트 시킬 수 있습니다. 임포트할 수 있는 IP의 포맷은 텍스트 혹은 CSV 등 형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탐지된 위협 결과를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듀티는 API 기반이기 때문에 중요한 탐지 내역들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드듀티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클라우드워치 이벤트에 전달을 하고 룰에 의해서 람다를 호출하여 SNS를 통해서 노티를
받아보신다든지 아니면 해당되는 인스턴스를 격리시킨다든지 네트워크를 차단한다든지 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드듀티는 시큐리티 허브나 디텍티브와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여 침해 사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가드듀티, 인스펙터, 메시 혹은 파트너 솔루션을 이용하여 AWS 상의 주요 리소스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탐지 결과는 시큐리티 허브에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고 PCI DSS 같은 규정 준수 점검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탐지 결과 중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탐지들은 디텍티브를 통해서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시큐리티 허브의 커스텀 액션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와치의 이벤트와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룰에 의해 람다나 SNS 등을 트리거하여 필요한 대응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드듀티 가격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되는 리전에서 30일 동안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탐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드듀티 콘솔은 무료 평가판의 남은 기간과 1일 평균 비용을 알려주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드듀티의 가격은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 수와 EKS 감사 로그, 그리고 VPC 플로우 로그 및 DNS 쿼리 로그의 볼륨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로그는 가드듀티와 직접 통합되므로 별도로 활성화하거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드듀티는 스마트 필터를 적용하고 위협 탐지와 관련된 로그의 하위 집합만 분석하여 비용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VPC 플로우 로그나 DNS 로그의 분석 요금은 월별 기가바이트당 부과되고 볼륨 할인이 적용되는 모델입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트레일 관리 이벤트 분석 요금은 월별로 100만 건당 부과되며 비례 할당으로 계산됩니다. 클라우드 트레일 S3 데이터 이벤트 분석 요금은 월별로 이벤트 100만 건당 부과되며 비례 할당으로 계산되고 볼륨 할인이 적용됩니다. 또한 EKS의 감사 로그 분석 요금은 월별로 감사 로그 100만 건당 부과되며 비례 할당으로 계산되고 볼륨 할인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요금 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드듀티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POC 완료 후에는 원하시는 경우 버튼 클릭 한 번만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환경에 부담 없이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AWS의 침해 사고 대응 워크숍을 통해서 가드듀티 및 관련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 실습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워크숍은 AWS 상에 시도되는 전형적인 침해 유형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격자는 타겟의 정보를 수집하고 취약한 부분을 탐색하는 정탐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공격 도구와 기법을 동원해서 타겟 인스턴스에 로그인이 성공하면 인스턴스가 탈취됩니다. 공격자는 이 단계에서 본인의 목적 수행을 위한 멀웨어를 설치하거나 인스턴스 상의 중요 정보를 탈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커들이 EC2 인스턴스에서 노리는 것은 인스턴스 롤에 부여된 임시 자격증명입니다. 이것이 탈취하여 여기에 부여된 IAM 권한들을 이용하여 AWS API들을 성공적으로 호출하고 이를 통해 해당 AWS의 어카운트 전체를 장악하여 다양한 불법적인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실습을 해보시고 직접 가드듀티의 탐지 유형과 결과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가드듀티에 대해서 요약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듀티는 클라우드 중심의 관리형 위협 탐지 서비스입니다. 관리 콘솔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해당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가드듀티를 설계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원래 있었던 고객님들의 워크로드에 최대한 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센서, 그리고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 설치가 필요 없게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가드듀티를 위해 네트워크 플로우를 변경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설계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운영하는 서비스의 성능이나 가용성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단점이라면 로그가 발생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패킷을 모니터링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략 이벤트가 발생 뒤 몇 분 정도가 흐른 다음에 탐지가 가능합니다. 가드듀티는 멀티 리전을 지원하고 있고 각 개별 리전별로 탐지 결과가 취합되는 구조입니다. EC2 인스턴스 IAM, S3 그리고 쿠버네티스에 대한 위협 이벤트들에 대해서 탐지하는 능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탐지 유형 및 머신러닝 기반의 이상 행동을 감지할 수 있는 탐지 엔진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보호 기능을 위해 파트너 연계가 가능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보안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드듀티는 온프레미스에서 IDS, IPS에 비해서 구성이 간단한 데 반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진입 탐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 여건이 필요한 경우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드듀티를 이용하여 보안 위협 탐지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